네, 도전의 천리길 오늘도 함경북도 청진 출신 카페 사장님 원준 씨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원준 씨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원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날씨 진짜 덥네요. 네,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있네요. 맞아요. 네. 좀 그런 뭐랄까요 시원한 메뉴들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이게 네. 더울수록 이열치열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열치열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속담에 네. 약간 뭐 초복 이럴 때 진짜 더울 맞네요. 때 예. 뭐 시원하다고 네. 따뜻한 걸 드시는 것처럼 제가 따뜻한 나라들에 있어 보니까 따뜻할수록 찬 거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뎌내기 위해서 내 몸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은 삶에 그냥 녹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다른 해안을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원준 씨와 호주 생활기를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호주 생활에서 사실 영주권도 얻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단골 손님들도 또 생기고 해서 네. 굉장히 재밌게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원준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정보다는 네. 이런 도전과 모험을 즐기시는 네. 그런 되게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인정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근데 사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 도전 네. 자체가 배우려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든 처음 하는 거니까 뭐든 배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낯설하거나 무서워 두려움을 가지진 않다 보니까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어떤 기회라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싶은 네. 게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려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호주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대구에 어느 이제 네. 카페 컨설팅을 네.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그러니까 오너에게 그러니까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 카페 사장님에게. 네. 네. 그러니까 오너랑 좀 아무래도 한 몇십억씩 들어가는 카페 규모다 보니까 네. 매장도 엄청 크고 직원도 뭐 한 30명씩 있고 굉장히 네. 규모가 큰 네. 곳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진짜 프로페셔널한 걸로 그 능력으로 저널리스트처럼 네. 약간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네. 그 기반을 잡아주는 역할과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어느 사람 어느 쪽 정도의 어떤 직무를 맡기고 뭐 커피의 프리미엄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동선을 짜서 와야만이 그 단계로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네. 거와 또 경영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때 딱 시기가 그런 거였던 거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확 올라갔을 때 네. 그때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돈 많으시잖아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후퇴셨던 고객들이 다시 몰려서 다른 데는 문 닫고 하겠지만 내가 컨설팅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망하면 그거는 그 후퇴셨던 고객이 나에게 오니까 버티십시오. 버티면 견디내면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어도 지금 그때가 올라간 데서 손님이 줄 서 있을 때였으니까 그냥 그분은 미래를 놓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 그렇게 장사 잘 되셔가지고 그거 똑같은 규모의 카페를 또 하나 더 네. 여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 됐고 어. 저는 기업인들 컨설팅이랑 또 실무적인 부분 또 직원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직원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네. 그걸 가르치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남을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제가 그때 나이가 26인가 7살인가 네. 그때 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이 컨설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예.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이미 카페 두 개를 제가 컨설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그 첫 번째 했던 카페가 너무 잘 돼서 각각의 투자자들이 서로 자기랑 같이 하는데 또 도와달라고 해서 두 개 정도를 제가 했던 그런 경력과 또 사람을 파악하고 문화를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 문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설팅하는데 저에게 경영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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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어쨌거나 호주에서나 이런 경험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그걸 어, 가지고 좀 많은 활용을 네,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이제 호주 이 갔다 오고 나서 대구에서 이제 네. 그런 일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가지신 게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제가 그때 정확하게는 제가 어, 프리랜서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컨설턴트니까 계약된 조건만 들어갔지 그 음, 소속돼 있진 않았어요. 소속된 그거 네, 직원은 그런 건 아니었고, 아니었다 보니까 네, 제가 거기 안전 궤도에 서면 저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스스로 이제는 제가 어, 없어도 될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네, 던질 수 있는 위치였고 그래서 거기 본사에서 저랑 같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음, 막 잘 계급도 잘 짜주고 돈도 적당하게 잘 네, 주고 제안을 또 했었는데 뭐 대표님이랑 사모님 두 분 다 밥 사주면서 막 네, 했는데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선뜻 어디에 음, 소속되고 싶진 않았었어요. 하고 싶은 게 네, 또 있으니까, 안정감을 가지니까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제 인생의 설계를 하면서 한 번도 어디 새 회사에 취직하겠다. 음, 그러니까 경험은 쌓아도 좋지만 안주할 수 있을 만큼 취직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사실 카페를 열기 전에도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회사가 약간 로스팅, 커피 납품을 하는 네, 회사였어요. 뭐 쇼룸 카페도 있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그 대구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같이 만든 회사예요. 어, 가- 그러니까 아, 원두를 직접 만들고 네. 그걸 이제 다른 카페들에 납품을 하는 네, 그런 그런 거군요. 회사를 네. 제가 브랜딩부터 커피, 어, 디자인 브랜딩부터 커피 레시피 잡는 것까지 네. 그걸 하면서 남는 시간에 선배들이랑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했던 선배들이 다시 네. 다시 모여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해보자. 너 몇 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지나서 자본을 투자해서 어, 그때 해서 선배들도 회사 다니고 있고 저도 어딘가에 지금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제가 계약이 끝나면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그래서 어,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고 지금 장사 되게 잘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워낙 퀄리티가 높은 원두다 보니까 또 알아봐 주신 분들 너무 좋아하고 어, 또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들에서도 그 원두를 다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장사는 잘 되는데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점점 손을 떼고 있는 네. 그 상황이에요. 창업한 곳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여기를 또 시작했고, 네, 네. 그 정말 신기한 게 이 원두마다 또 다른 맛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원두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나지 네, 않으니까 네, 그걸 가져오고 네, 그 거기 안에서 이제 로스팅 할 네, 때 이제 네, 맛이 이제 그때가 변하는 이제 거죠. 정해지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뭐 이천쌀, 네. 뭐 어디 전라도 쌀. 맞아요. 그러니까 쌀은 쌀인데 네. 이게 뭔가 달라요. 밥을 해놓으면 네. 단맛이나 질감이나 이런 게 다른 것처럼. 네. 근데 또 밥하는 사람의 물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로스터가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어느 만큼 어. 조절하냐, 어느 만큼 쌀을 불리냐, 씻냐 그거에 이런 따라서 또 맛이 네 그런 달라지고. 것처럼 그러니까 맛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맛을 최상을 뽑아내는 게 네. 로스팅의 어, 원리고 네. 그래서 저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동업하셨던 분들은 로스터 중에 그러니까 로스터는 영혼을 넣는 사람이고 커피에 영혼을 넣는 사람이고 바리스타는 영혼을 빼는 사람이에요. 그건 또 좋은 말 네. 나오네요. 이렇게 평가해서 네. 저희도 이렇게 재밌게 야 커피를 했던 것 네. 같아요. 이거 한 주마다 음. 이게 좋은 명언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네. 알려주시니까 받아 적어야 될 것 네. 같은.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호주 여행이라든지 네. 회사 생활 또 창업 네. 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네. 가장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나의 가게를 차리자 네. 이거였나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 어떻게 단어로 선택하면 나의 가게가 맞는데 저는 항상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내가 궤도에 올라서면 이 가게를 당신한테 맡길 거야. 어, 그리고 또 내가 또 새로운 투자자를 네. 찾아서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궤도를 올려놓고 또 당신한테 맡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네. 첫 마디가 킹메이커라고 메이커인 하셨죠. 것처럼 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제가 맡아서 제가 지금은 제가 다 등에 업고 가고 있지만 이게 궤도에 올라가고 모든 제가 했던 것들을 또 저랑 같이 하시는 분에게 넘겨주고 그분이 다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실무 경영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목표여서 사실 부끄러워요. 약간 제 네. 가게 이렇게 저는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누군가가 잘하는 것들 뽑아서 만들고 빠지고 이런 네. 역할을 하고 싶은 쪽이어가지고요. 네. 정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원준 씨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아,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네. 하나원에 있을 때 네. 인생 설계표 같은 거를 짤 네. 때 그때부터 시작됐던 꿈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걸치면서 저도 새 시간을 살면서 네. 보면 느꼈던 게 좀 나는 왜 기업가가 되려고 할까? 만약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걸까? 계속 세상을 보면서 던졌던 질문은 거기에서 찾아낸 건 그런 거였더라고요.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네. 느끼는구나. 그러면 나의 기업가가 되는 목표는 내가 잘하는 거를 해서 뭔가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그 능력에 비례해서 누군가가 잘하는 거를 이끌어내서 네. 그 사람에게 넌 무슨 꽃이니?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 꽃이 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식물들은 보통 보면 다 파릇파릇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일단 다 줄기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어떤 꽃이 필지 네. 모르죠. 근데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민들레면 민들레, 아. 장미면 장미. 나는 무슨 꽃이야라는 걸 자신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 아. 그거를 그때 기업가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어렸을 때 이제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웠지만 내가 왜 기업가가 되려고 물어봤더니 네, 좀 그런 네,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싶은 그, 기업가가 되자. 그 중에 네. 제일 첫 번째는 약간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네. 대학교도 다 잘 나오시고 네. 근데 자존감도 낮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아. 거에 있어서 능력이 분명히 좋은데도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제대된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데 지금 평범한 일상을 못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특별한 일상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건데 네. 그걸 제공해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탈북민들에 대한 네, 그런 생각도 네. 있었군요. 네. 그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렇군요. 네. 네. 이 원준 씨가 이제 그동안 계속 경험치를 쌓아왔는데 좀 그래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좀 네. 고민이 되거나 이런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좀 무엇인가요? 우선은 제일 어려운 거는 궤도상에 아무리 제가 많은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도 계획대로 안 가니까 네. 궤도상에 빨리 오르는 거, 어, 그러니까 매출이나 아니면 인지도가 많이 빨리 올라서 제가 뭐 투자를 주신 분들도 그분들에게 다시 원금이 돌아가고 네. 그런 거가 제일 고민인데 제일 어려운 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한다는 게 또 능력치도 다르지만 그 능력치가 똑같은 능력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능력치가 서로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환경에서 맞추도록 틀을 짜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감이 되는 게 네, 이제 원준 씨가 지금 가게를 차리고 있지만 네, 언젠간 이 가게에서 또 손을 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곳을 네, 가시게 될 네, 거고 그때도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네, 또 틀을 또 짜야 되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네, 아무래도 제일 어렵다는 네, 생각이 들겠네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네. 맞춰서 짜야 된다는 게 네. 그러면 그분들을 거의 탈탈 털다시피 네. 없던 걸 집어 넣어야 되니까 아, 어떻게 막 상처를 주고 또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아, 무한히 반복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힘든 건 맞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네.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때리고 약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네.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있어서 제일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카페 창업자이시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에 좀 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하고 계신 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컨설팅에 가깝죠. 네. 어. 근데 저도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오로지 내 능력으로만, 내 자본과 내 능력으로만 보여주고 그런 기회들을 누군가가 또 제공해주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네. 게 있어서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그렇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싶은 게 약간 네. 로비스트, 미국에만 로비스트. 있는 네. 그 직업적인 그런 사람과 부분, 사이를 이어주는. 네, 네. 이어주고 또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고 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원준 씨를 또 인터뷰하면은 아마 네.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도 생각이 드네요. 글쎄, 어떤 사람이 네. 됐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살짝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원준 씨의 어렸을 적 이야기는 안 들어봐서 네.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고향이 청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몇 살까지 그러면 청진에 사셨었나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네. 제가 2002년이나 2003년에 중국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12살, 13살 요 정도까지 북조선에서 살았고 네. 어린 시절에 제가 사람은 첫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의 첫 기억은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런 시기만큼 첫 기억이 되게 어려서 유년기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와장창 다 박살나고 네. 저는 고학원도 가고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선배들이랑 형들이랑 우리 탈출했는데 약간 다시 고학원에 못 돌아갈 처지가 되고 네. 그래서 거지로도 살고 그래 다시 어떻게 고학원에 돌아가고 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또 저희 집의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 만나서 또 그분들이 나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사실 집안이 완전히 제가 막내인데 1녀 3남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안은 또 어느 집안도 다 똑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자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던 쪽에서 또 제가 혼자 남으니까 너무 아련하게 또 집이 뭐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있는데 없는데 해서 모르겠지만 또 되게 좀 유명한 집안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면 다 안쓰러워했었어요. 그렇게만큼 좀 너무 힘들게 살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라고 할 말을 표현할 만큼 왜냐면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연속으로 넘겼고 의사들도 판단할 때 죽을 거다라고 네. 판단할 만큼 좀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네, 못 먹어서도 그러니까 유니세프 같은데 광고 나오면 약간 그 정보다 더 심했었어요. 제가 약간 진짜 힘들게 사셨군요. 네, 영양실조기 거의 네. 엄청 심했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살아 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면 감사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약간 부끄럽지는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누군가를 탓할 수도 마음도 조금 있지만 내가 값어치 있게 여기기에 좋은 경험이었고 또 사실 그 경험을 다시 하라고 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있다가 뭐 2003년 정도에 중국으로 왔다가 또 그 13살인가 그쯤에 왔다가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꽤 계셨네요. 네, 근데 이게 다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이 터질까봐 뭐 집에만 있고 지옥도 되게 뭐 연변에도 있고 뭐 청도에도 있고 상해도 있고 여러 곳을 위해라는 곳에 돌아다니시네요. 베이징에도 네. 있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데만 그 갇혀서 한 3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러면 이제 탈북하고 하나원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 지내면서 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인생 계획들을 좀 미리 세우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 그냥 그땐 철없이 모든 게 낯설고 사실 저는 북쪽에 있을 때 한글도 제대로 못 알았었어요. 다만 뭐 어느 정도 단어 정도 알 정도였는데 성경책으로 한글을 배웠었어요. 중국에서 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웠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한글을 제대로 뭐
철자 같은 것도 지금도 많이 틀리지만 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몰라서 음, 틀렸을 네. 때 그때는 그럴 정도였는데 그때 선택했던 거는 나는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어, 거를 그냥 어린아이가 던지는 꿈처럼 선택했던 것들을 왜 될까라 왜 그걸 해야 음, 될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계획들을 지금 차근차근 이루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제가 가진 게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뽑으라면 인복인 것 같아요. 인복. 네, 네. 주변에 어, 좀 도움받은 분들이 네, 많아서. 감사한 분들이 음, 저도 좀 뭐 생긴 것도 좀 강하게 네. 생김새를 가졌지만 또 성격도 또 좀 지금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가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도가 절벽을 깎듯이 와서 저를 한 번에 변한 게 아니라 계속 어, 좋은 말과 또 이런 나를 깎을 수 있는 말들을 어, 해줘서 그 사람들을 다 하려고 하면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기업가라는 꿈을 가지기도 했지만 사실 과정이 다 정확히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계획들이 좀 틀려지고 그럴 것 네. 같은데 힘들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어떤 목표점만을 가지고 약간 계획은 계획대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계속 해봤더니 그런데 목표점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양하게 짜가지고 음, 목표점을 어떻게 해선 두달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플랜 B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네, 다른 네, 차안까지 생각을 네. 한 그렇게 거군요. 해서 네. 뭐 B부터 한 10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아, 목표점에 두달하는 거에 네. 대해서 그렇게만 짜고 어,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도 사업하고 있는 것도 전에 있던 것도 계속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근데 그럼에도 변수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감사한 분들이 고맙게 음, 계속 어, 조언도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거 듣지 음, 말아야 그러니까 제가 걸러서 듣긴 하지만 또 네. 많은 것도 도움 주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도움 네. 주시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감사한 사람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한 분 꼽자면 누군가요? 우선은 한 무리를 뽑을게요. 한 네. 무리를 뽑는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친구들 네. 제가 친구들보다는 학창 시절에 한참 못난 사람이라고 보면 못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좋은 멋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나의 결점을 오롯이 받아줬던 네, 친구들. 그 네.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의 저런 모습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음, 그런 것들을 또 성장하는 것을 봐주고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네. 있었고 그랬을 때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너무 듣기 싫은 말 같은 말도 해주고 네. 또 또 묵묵하게 도움도 주고 음, 진짜 츤데레처럼 그런 것들을 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네. 그래도 뽑으라고 하면 제 친구들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네 친구들인가요? 고등학교 네. 친구들 저 친구도 많잖아요 네. 약간 왕따여가지고 근데 뭐 계속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다 네 보면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 친구들 말고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유지해온 친구들이 네 없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어. 다 말하려면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주 훌륭하게 네,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앞으로 네. 좀 지금 물론 카페 창업자가 되셨지만 네.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궁금해요. 앞으로는 네. 다시 요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궤도상에 올라오면 바로 연남동에 닭발집을 오픈하고 어, 싶어요. 또 이 카페와는 또 완전 네, 거리가 완전히 네, 먼 사업이네요. 네. 네. 그래서 닭발집을 이미 레시피는 다 정해 어, 나갔고 제가 진짜 장담컨대 연남동에 그러니까 마포구 안에 닭발집을 씹어 먹을 만큼의 레시피를 진짜. 네 네. 이미 닭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다 테스트를 다 네. 끝냈고 그 정도의 레시피를 해서 궤도에 올라서기만 하면 바로 어, 닭발집 오픈하고 싶고 네. 또 닭발집에 제가 한 세 가지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라멘집도 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아주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선 앞으로 생각하는 건 닭발집이랑 라멘집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고객들에게 좋은 것들을 네. 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닭발집부터 하시게 되면 또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게 또 네. 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또 하시고 그럼 정말 엄청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사람들이 막 너 왜 잘하는 거 안 하니? 라고 맞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네. 제가 뼛속까지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뼛속까지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좋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좋고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그걸로 흥행을 얻어서 내가 비전을 삼는 곳에 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욕심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거에만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항목으로 그러게요. 사람도 다양하고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찻집 운영하시는 분 입에서 네, 닭발집을 운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앞으로의 이 꿈을 계속 제가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끝으로 항상 저희가 하는 게 북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을 이제 부탁을 저희가 드려요. 좀 북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편하게. 우선은 제가 제 코가 석자여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네. 저 거창한 말을 못하지만 네. 북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 한 가지는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 오면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거기에서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늘릴 수 있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서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자유에는 책임이 네. 따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네. 자유라는 것들을 잘 못 사용.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에서 타고난 사람도 자유를 못 사용하는데 이제 뭐 제가 한국 나이로 친다고 하면 정확하게 호족이 올라간 게 뭐 17살 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15살인 거예요. 어, 그러면 15살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자유라는 걸 타고나고 자란 사람도 잘 못 못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하긴 이제 자유를 제한받는 네. 사람들은 이 북한 주민들은 네,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래서 더 잘못 사용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 네. 그래서 청취장분들에게 하는 것들은 네. 그런 네. 것들을 말하고 좀 싶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유가 생긴다면 네. 북한에도 자유가 생긴다면 네. 좀 지혜롭게 사용하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충동적인 게 있다가 하면 또 항상 만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를 제공하는 것처럼 제공할 때 만족감, 그러니까 자유도 아니면 또 뭐 의식주도 또 뭐 행복의 관계든 뭐 사람의 관계든 뭐 하는 것들을 멈춰 있지 마라. 계속 갈망을 해라. 네. 그래야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돌려서 말을 하는데 제가 되게 민족주의자여가지고 진짜 막 말하고 싶은데 그게 느껴져요. 네. 엄청 애둘러서 얘기를 네, 하시는 게 네.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성취할 수 있으면 성취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거가 누릴 수 있는 거여서 네. 그런 것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전의 천리길 그동안 3주에 걸쳐서 함경북도 청진 출신 카페 사장님 원준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준 씨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그리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 기운이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시는 그 카페 겸 펍 슬로우라는 네. 가게도 번창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도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